안녕하세요. 에너지와 수송기술 제2강 동력기관의 원리. 오늘은 우리가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가 단순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기관의 종류와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연기관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바로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의 뚜렷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 이 두 개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작동 유체라는 것입니다. 작동 유체. 작동 유체가 이 연료 자체가 하나의 연료 자체가 이 플루이드 작동되는 하나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연기관이 되는 거고, 연료가 아닌 어떤 다른 매개물, 물이라든지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의 원리가 되면 그것은 외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 유체가 무엇이냐, 작동 유체가 연료냐 아니면 연료 이외의 것이냐에 따라서 외연과 내연으로 나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연기관 중에서 전기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관은 역시 고온고압의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어디서? 바로 보일러에서 그 작동 유체에 의해서 작동 유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 보일러에서 만들어지는 작동 유체는 전기겠죠. 전기. 연료가 그 힘과 에너지를 이 물한테 증가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파워를 물이 그걸 받아서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이외의 것이 에너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 보일러를 통해서 보일러에 나오는 이 에너지를 물에게 증가시키고 물은 전기가 되겠죠. 전기가 된 이 전기는 물은 압력을 가지고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서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에 들어가서 이 실린더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실린더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크랭크 축과 이 크랭크 축에 연결된 이 부분들이 바로 플라이휠을 돌리게 되겠죠. 상당히 열 효율이 낮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열 손실이 많다는 거죠. 출력은 적지만은 덩치 구조가 굉장히 커서 오늘날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연기관 중에서 전기 터빈을 보겠습니다. 전기 터빈은 말 그대로 터빈에 부착된 굉장히 많은 그 날개에 역시 보일러에서 나오는 그는 고온고압의 전기가 충돌해서 회전력을 일으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비교적 열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큰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발전소라든지 대형 선박,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대형 그 꿀뚝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엔진들이 있는데 그런 엔진들이 전부 다 이런 전기 터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고 아주 가벼운 그런 형태의 엔진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보일러에서 나오는 이 전기가 바로 터빈의 날개를 충돌시켜서 때려서 이 회전력을 얻는 거죠. 회전력을 얻고 이 회전력을 바로 발전기에다가 제너레이터 이 발전기를 돌림으로써 전기가 얻어지는 그런 발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연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은 피스톤 기관입니다. 피스톤 기관은 말 그대로 피스톤이 일정한 운동을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내려갔다가 한 번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때 이 밑에 달려져 있는 크랭크 축에 의해서 이 회전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고 이따 설명할 건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연료와 공기가 서로 섞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기라고 하는데, 혼합기가 실린더 안, 다시 말하면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통 속으로 이 가스들이 들어와서 일정한 시간에 압축과 점화가 일어남으로써 폭발력을 얻는 거죠. 이 폭발력을 밑에 있는 이 기관들로 전달시키는 그런 기관이 가솔린 기관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원리가 좀 다릅니다. 먼저 공기가 먼저 실린더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압축이 이루어질 때 이 공기가 압축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이 연료 분사 노즐에 의해서 이 강제로 연료가 뿜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료 분사 노즐, 연료 분사 펌프라 하는데, 이 품어진 그 연료는 바로 압축열에 의해서 자연 폭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폭발력에 의해서 역시 동력을 얻는 기관이 디젤 기관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흡입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스톤이 내려갈 때 마치 주사기 속으로 그 물이 빨려 들어오듯이 이 혼합기가 빨려 들어옵니다. 실린더 안으로. 그때 이 단계가 바로 흡입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흡입 행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이란 말은 영어로 스트로크라 하는데 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단계. 그래서 한 번이 행동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 스트로크가 끝나고 이제 이 크랭크 축이 다시 반환점을 돌고 올라갈 때는 이 두 개의 밸브를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혼합기가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요거는 우선 이제 압축 행정이라 하고요. 압축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 점화 플러그가 점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번쩍 일으키면 순간적인 이 점화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이 압축된 혼합기가 연소가 되는 겁니다. 급격한 연소에 의해서 이 속은 팽창력을 얻는 겁니다. 팽창에 의해서 급격하게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내려가는 힘이 바로 엔진의 그 파워, 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 힘이 다시 반환되어 올라올 때는 이 탑을 이제 연소돼 버린 이 가스가 연소 배기 밸브를 통해서 외기로 바깥으로 분출되게 되겠죠. 그죠? 배기되게 되겠죠. 이때 행정을 배기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도 역시 원리는 비슷합니다만은 작동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선 요게 그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없고 요거를 바로 분사 노즐이라고 그러고, 요 뒤쪽에는 분사 펌프 그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연소 펌프가 분사 펌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원리는 같습니다. 피스톤이 내려갈 때 밑에 보면 내려가는 그 타임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올라올 때는 역시 양쪽 밸브가 다 닫히고 이 공기만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공기만 압축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분사 노즐에서 연료가 뿜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연료가 점화 플러그의 불꽃이 아니고 연료가 뿜어져 들어오면서 이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들어옴으로써 자연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이때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점을 돌고 올라오면서 배기가스는 배기 밸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4개의 행정이 계속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고 해서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잠깐 더 보면 연료는 연료대로 그 나름대로 연료 분사 펌프를 통해서 연료 분사 노즐로 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고, 공기는 먼저 연료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압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된 그 공기 속으로 연료가 품어져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고 배기가 이루어진다는 것, 순서는 비슷합니다. 내연기관 중에서 또 다른 기관을 찾아보면 바로 이 가스 터빈입니다. 유일하게 터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중에서 이 전기기관하고 구분이 되는데, 전기 터빈만
외연기관이고, 이 가스 터빈, 그 다음에 제트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연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터빈이지만은 전기 터빈은 일 자체를 전기가 하는 거죠. 연료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료가 하는 이 가스 터빈은 터빈 자체를 연료 그 자체가 물론 연소된 연료지만은 가스지만은 그 자체의 동력을 연료 스스로가 동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압축된 공기 속에 이 공기가 들어올 때 회전력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빨려 들어오는 거죠. 빨려 들어오고 나면 이 공기 압축기에 의해서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고 나면 이 연료통에 의해서 연료 펌프가 품어지고 연소실로 연료가 품어지면서 이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면서 역시 이 회전축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배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배기가 이루어지면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 배기가스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이 가스 터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피스톤 기관보다는 구조가 간단하고 회전도 고르고 진동이 작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신 효율은 낮고 가격은 좀 비싼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도식화해 보면 공기 압축기와 이 공기 압축기가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연소실에서 공기에 압축된 공기에 연료가 분사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뒤로 분출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연기관에서는 분사 추진 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제트 기관입니다. 제트 기관도 역시 가스 터빈하고 비슷한데 압축 공기가 돌아와서 압축이 되면서 이 연소실입니다. 연소실에서 연소가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소 가스가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고 역시 이 노즐 쪽으로 뿜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돌리는 이 터빈이 회전을 함으로써 또 공기 압축기도 같이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제트기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켓 기관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공기 자체가 흡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제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고 연료와 산화제가 적당한 비율로 나가서 연소실에서 연소가 되면서 굉장한 분출력으로 뿜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앞으로 이거는 솟구쳐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선 제트기관부터 보면 제트기관은 공기 압축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소실이 있다는 거, 역시 뒤로 분출되고 앞으로 추진력을 얻는다는 거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나만의 로켓 만들기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켓 기관의 그 구성은 제일 이 탄두에 운반물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연료 탱크가 있고 산화제 연료 주입 펌프가 있고 밑에는 연소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소실에서 나오는 이 고압의 분출 가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분출량의 가스가 나오면서 이 로켓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북한에서 이 굉장히 그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로켓, 지금 ICBM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로켓 기관을 점점 개량 발전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 가스의 팽창력에 의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을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고 역시 그 원리는 점화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불꽃으로 점화가 일어나고 폭발되는 그래서 동력을 얻는 기관은 무엇인가? 역시 내연기관이라 할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네, 가솔린 기관이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은 역시 디젤 기관하고 비슷하지만 우선 피스톤의 왕복 운동은 같은 거지만은 이 점화 플러그가 있다는 것은 가솔린 기관 뿐입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은 점화 플러그 대신에 연료 분사 노즐과 연료 분사 펌프가 있다는 것. 다음 시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3강을 개설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시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이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